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판 때문에 붉은 고기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생선을 더 많이 먹으라고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붉은 고기를 피하고 살코기나 흰 고기를 먹고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고기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붓고 피로감이 심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씩은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 적도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 그 고기의 종류와 사육 방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기가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듣는 고기에 대한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붉은 고기는 나쁘고 닭고기는 건강식이다. 생선은 무조건 몸에 좋다.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현대 영양학과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기의 문제는 색깔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길러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풀을 먹고 자란 자연산 소고기에는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고 염증을 줄이는 공행리놀레산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대량 사육된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는 오히려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아져 심장병, 고혈압,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 오메가-6의 비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 수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공장식 사육 CAFO 고기에서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20대 1, 심한 경우 30대 1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방목한 자연식 소고기나 야생 연어는 그 비율이 2대 1 혹은 4대 1로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직접 연결됩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관절통, 소화불량, 혈압 상승,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다중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고기에 따라 함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고기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 특히 공장식 닭고기의 경우 지방 중 30%가 다중불포화지방산인데 그 대부분이 오메가-6 계열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연어 같은 경우는 같은 다중불포화지방산이어도 오메가3가 더 풍부해 항염작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TMAO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트리메틸아민 산화물이라는 물질로 심장병과 신장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TMAO는 주로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에서 많이 나오며 장내 세균의 상태에 따라 생성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고기를 먹더라도 장 건강이 나쁜 분들은 더 많은 TMAO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기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70대 이정자 할머니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평소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픈 증상으로 병원과 한의원을 오가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마트에서 산 가공 햄과 닭고기 튀김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영양표를 살펴보니 오메가6 다중불포화지방산 비율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기를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 야생 연어, 방목, 닭 등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안정되고 붓기와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고기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기의 사육 환경을 확인하세요. CAFO 방식, 즉 공장식 대량 사육된 고기는 스트레스와 항생제, 비정상적인 사료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축적됩니다. 둘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보세요. 방목한 고기와 야생 어류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사료를 먹이고 좁은 공간에서 키운 고기는 오메가6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셋째, 가공된 고기는 최소화하세요. 소시지, 햄, 너겟류에는 방부제, 인공색소, 설탕, 전분, 식물성 기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 건강과 간 기능,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튀김이나 직화구이 대신 찜, 수육, 오븐 구이를 권장드립니다. 연기와 기름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기 섭취량과 횟수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끼, 주 4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에는 항상 채소를 곁들여 지방 흡수를 조절하고 장내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고기를 먹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제가 60년 진료 경험과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고기의 위험 순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위, 가장 안전한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 야생 연어. 이 2가지 고기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오메가3와 CLA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풀 먹인 소고기는 항염 효과뿐 아니라 공장식 고기보다 항산화 성분도 높고 야생 연어는 DHA, EPA 함량이 높아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2위, 방목, 닭고기, 자연사육 돼지고기. 실제로 밖에서 뛰놀며 벌레와 곡물을 먹고 자란 닭이나 돼지는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오메가3 함량도 공장식보다 높습니다. 단, 사육 환경을 확인해야 하고 구입 시 라벨에 방목, 무항생제, 자연사육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위, 양식 연어, 일반 축산 소고기. 양식 연어는 DHA와 EPA가 여전히 많지만 사료의 문제, 항생제 사용, 인공색소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축산 소고기도 지나친 곡물 사료, 비좁은 사육 환경이 문제지만 지방 구성 면에서는 여전히 돼지고기보다 낫습니다. 4위, 일반 사육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지방 비율이 높고 특히 다중불포화지방산 중 오메가-6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일부 돼지는 항생제 노출, 성장 촉진제 투여 기록이 남아 있어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위, 가장 위험함 CAFO 닭고기 공장식 사육 닭. 우리가 흔히 접하는 치킨 너겟, 햄버거 속 패티, 마트의 저가 냉동 닭에 해당됩니다. 이 고기에는 고기의 양보다 전분, 화학 조미료, 색소,
오일, 빵가루 등 첨가물이 더 많고 그 기름조차 대부분 오메가-6 식물성 기름으로 튀겨집니다. 또한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과 발암성 물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치킨 패티, 너겟, 비엔나 소시지처럼 가공된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보다 지방, 전분, 나트륨, 인공첨가물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강식이 아닌 건강을 해치는 간편식이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린 손주들에게도 자주 먹인다는 점입니다. 아이에게 닭고기 주면 건강식이잖아. 이 말 CAFO 닭고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기의 종류와 조리법, 사육 방식까지 꼭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고기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공했는가입니다. 풀을 먹고 자유롭게 뛰놀던 소가 만든 고기와 좁은 케이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항생제를 맞은 닭이 만든 고기. 그 차이는 곧 여러분의 혈관, 간, 관절, 면역력의 차이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오르는 고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기가 아니라 고기의 출처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